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들어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동안 잠잠하던 나라 망한다는 이야기가 다시 들려오고 있죠. 나라 망한다는 것은 경제 위기가 온다는 것인데요. 항상 경제 위기가 오기 전에는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오랜만에 원달러 환율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의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환율에 대해서 알아둬야 할 기본 용어들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저의 지난 환율 영상들을 모두 봐주시면 도움이 될 거라 봅니다. 당시 욕을 엄청 먹었던 달러 투자 지금 하면 안 되는 4가지 이유 영상부터 가장 최근 달러 영상인 내가 만약 원달러 환율 1200 부근의 달러를 샀다면 영상까지 모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1탄, 2탄 나눠서 원달러 환율 영상을 제작해 드릴 예정인데 본인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욕은 삼가해 주시고요. 정치적인 댓글은 이제부터 삭제하고 반복적으로 악성 댓글을 다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차단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렸죠? 1절만 합시다. 원달러 환율은 1달러와 동등한 한국 돈 원화의 가치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만약에 1달러에 1,000원 하던 게 2,000원으로 올랐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2배로 뛴 셈이죠. 과거에 1달러를 내면 1,000원으로 바꿔줬는데 이제는 2,000원으로 바꿔준다는 말입니다. 즉 원달러 환율이 오른다는 의미는 달러의 가치가 상승하거나 원화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의미죠. 반대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다는 의미는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거나 원화의 가치가 상승한다는 의미겠죠. 지금 원달러 환율이 오르는 추세이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오르는 이유를 3가지 관점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려면 달러의 가치가 상승하거나 원화의 가치가 하락해야 합니다. 그리고 원화는 위안화와 비슷하게 움직이죠. 저는 그래서 달러, 원화, 위안화의 관점에서 각각 현재 상황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미국의 기준금리에 선행하여 움직입니다. 앞으로 미국의 기준금리가 오를 것 같으면 달러 인덱스는 미리 상승하고 앞으로 미국의 기준금리가 내릴 것 같으면 달러 인덱스는 미리 하락하죠. 미국의 중앙은행은 연준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지난 6월 19일 연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파월 연준 의장은 당시에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을 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을 언급하면서 통화 정책을 완화적으로 가져갈 근거가 강해졌다고 언급하였죠. 즉 여차하면 앞으로 다가오는 7월에는 금리를 인하하겠다는 것이죠. 시장에서는 7월에 0.25% 인하가 아닌 0.5% 인하까지 점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달러 인덱스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하여 급락했죠. 당연히 이는 원달러 환율 하락을 불러왔습니다. 한때 원달러 환율이 1150원 아래로 내려갔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런데 최근 들어 이러한 추세를 깨트릴 만한 큰 게 하나 터졌습니다. 미국은 매월 첫 번째 주 금요일에 비농업 부문에 대한 고용지수를 발표하는데 이때 미국의 6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전월에 비해 22만 4천 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5월에 7만 2천 개 증가한 것보다 큰 폭으로 늘어났고 시장의 전망치인 16만 개 증가를 크게 상회하는 호조를 보인 셈입니다. 비농업 부문 고용이란 보통 제조업과 건설 부분의 일자리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비농업 부문 고용이 나아진다는 것은 미국이 제조업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죠. 미국의 경기가 회복되고 있으면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요? 경기가 회복된다는 것은 좋은 게 아닌가요?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미국 경제가 좋아지면 중앙은행인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명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7월 연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 인하하거나 혹은 동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름 전과는 이야기가 달라졌죠. 이러한 뉴스가 들리니 당연히 달러 인덱스는 상승하였고 원달러 환율은 1180을 넘어서고야 말았습니다. 이미 원달러 환율이 1180원까지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앞으로 달러 인덱스가 추가적으로 상승할지 아니면 그만 오를지 그게 궁금할 것이죠. 저도 미래를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이를 유추할 수 있는 사건은 몇 개 있습니다. 다가오는 7월 10일, 11일에 파월 연준 의장의 상하원 의회 연설이 있습니다. 이때 어느 정도 금리 인하에 대한 연준의 현재 방향성을 파악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이 자리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우리는 최근의 고용 호조는 일시적으로 본다. 여전히 세계 경제는 불안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달러 인덱스는 내릴 것이고 미국 경기는 튼튼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반대로 움직이겠죠. 기존에 달러에 물려 계신 분은 이날의 이벤트에 주목해 주시고 잘 탈출하셨으면 합니다. 탈출을 잘 하셔야 합니다.
달러 투자에 대한 저의 전체적인 관점과 대응 방법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투자할 게 널리고 널렸거든요. 지금 부동산 오른다고 난리가 아니죠. 저의 초창기 구독자님들은 아마도 실거주용 주택 한 채는 다들 들고 계실 거라 봅니다. 아직도 부동산 한 채 없이 달러 투자하시는 분들은 얼른 영상 끄시고 당장 등기치러 가세요. 두 번째, 원화의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원화는 위안화와 연동되어 움직이지만 위안화는 다음 세 번째 항목에서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위안화와 무관하게 원화 자체만 넣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근 불거진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사건에 대해 잘 아시죠? 저도 2차례 정도 영상으로 다뤘는데요. 저는 기술적으로 보면 약간의 타격은 있겠지만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심각한 타격은 없을 것이고 중장기적으로 반도체 소재에 대해 국산화 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는 식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타격이 크든 적든 반도체 양산에 어느 정도 차질이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한국은 반도체로 먹고 사는 거 다들 아시죠? 그래서 이번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사건은 향후 국내 무역 수지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믿었던 수출마저 흔들리면 한국은행은 금리를 내리려고 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원화의 약세를 초래할 것이고 원달러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정말로 이번 사태가 원달러 환율 상승을 불러왔을까요? 7월 1일을 기준으로 원달러 환율은 1149원까지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반도체 규제 발언이 터진 이후 원달러 환율은 급등하면서 1170원대로 올라갔습니다. 여기에다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낮아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1180원을 돌파하게 되었죠. 이제 여러분은 일본의 한국 때리기가 계속될지 아니면 적절히 화해할지 지켜봐야겠죠? 계속해서 한국을 때리면 이는 당연히 원화 약세 및 원달러 환율 상승을 불러올 것이고 적당한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면 그동안 급등했던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면서 다시 제자리를 찾을 거라 봅니다. 일본은 이에 대해 추가적인 수출 규제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요. 해당 기사의 일부를 발췌해봤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19일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의 한일 청구권 협정상 분쟁 해결 절차 중 하나인 제3국 의뢰를 통한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구했다. 협정상 한국의 답변 시한은 오늘 18일까지이며 이후 일본이 추가 수출 규제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네, 맞습니다. 18일까지 정부의 답변을 일단 기다려봐야겠죠. 그 답변에 따라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참, 그리고 원화 약세를 위협할 수 있는 요인은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 1분기 GDP 역성장 사건을 잊지 않으셨죠? 4월 말 당시 1분기 GDP 역성장과 미중 무역 전쟁 악재가 겹치면서 원달러 환율이 1140원에서 1190원대로 급등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이때 다들 나라가 망한다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아마 7월 말쯤에 2분기 GDP가 발표될 겁니다. 혹시나 또 GDP 역성장이 나오면 저는 아닐 거라 보는데 사람 일은 모르죠. 아니, 나라 일인가요? 요즘 하도 경제가 개판이잖아요. 혹시나 이번에도 GDP 역성장이 발생하면 원달러 환율은 1200원을 돌파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위안화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위안화는 원화의 프록시 통화, 즉 대리 통화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위안화가 움직이면 원화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즉 위안화가 강세면 원화도 강세, 위안화가 약세면 원화도 약세를 보입니다. 한국은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의 수출이 흔들리고 있죠. 대표적인 이유는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하여 중국에서 반도체 수입을 확 줄여버렸기 때문에 한국의 무역 수지가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직 무역 수지 흑자는 유지하고 있네요. 위안화에 대해 논의하려면 미중 무역 전쟁을 빼먹을 수 없겠죠. 미중 무역 전쟁이 지속되면 중국은 위안화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려 미국의 추가 관세를 상쇄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위안화 약세 및 원화 약세를 불러옵니다. 당연히 원달러 환율 상승 원인이 되겠죠. 여러분들, 원달러 환율은 보통 1100원 아래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원달러 환율이 1100원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죠? 바로 미중 무역 전쟁이 본격화되는 18년 중순부터입니다. 한번 올라온 환율은 떨어지지 않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사건의 근본 원인인 미중 무역 전쟁이 해결되어야 원달러 환율은 다시 1100원 아래로 내려갈 거라 봅니다. 그런데 6월 말 일본 오사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이 만나서 일시적인 화해를 했습니다. 일단 추가 관세는 보류하고 향후 실무진 협상을 해보자. 이렇게 일시적으로 갈등을 봉합시켰죠. 6월 말 당시 위안화 환율과 원달러 환율을 보면 꽤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원달러 환율은 1149원까지 떨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 꽤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찍 합의를 해줄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먼저 7월 11일에 있을 파월 연준 의장의 상하원 의회 연설의 결과를 지켜보시죠. 만약 이때 파월 의장이 미국 경제는 매우 튼튼하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What? 튼튼하다고? 그럼 불안하게 해줘야지. 그러면서 다시금 중국을 때릴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때마침 이번 주부터 미중 고위급 실무 협상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과 함께 지켜봐야 할 중요한 이벤트죠. 지금까지 원달러 환율을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봤는데요. 모두 좋지 않죠. 악재는 쌓여만 가고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원달러 환율이 이대로 급등할까요? 영상 중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달러에 대한 저의 관점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달러는 현금성 자산이고 미국은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언제든지 달러를 찍어낼 수 있습니다. 즉, 달러의 가치는 언제든지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이죠. 1998년부터 현재까지의 원달러 환율 차트를 보겠습니다. 경제 위기가 왔을 때를 제외하고 원달러 환율은 1,050원에서 1,240원 사이를 계속 횡보 중입니다. 여기에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뭘까요? 경제 위기가 오지 않을 것 같으면 달러를 굳이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경제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달러는 답이 아닙니다. 지난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때 원달러 환율이 1,590원 이 정도까지 올랐네요. 아마도 향후 경제 위기가 오면 당연히 원달러 환율은 오르겠지만 미국에서 이에 대응하여 달러를 더 찍어낼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상승폭이 1,590원보다 훨씬 적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원달러 환율에 대한 현재 상황을 체크해봤습니다. 여전히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경제 위기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저의 관점은 유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버블 1탄 영상에서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지금은 경제 위기 구간이라기보다는 경기 침체 구간으로 보입니다. 혹시나 경제 위기의 조짐이 보이면 다시 영상을 찍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추후 원달러 환율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부동산, 주식, 금과 같은 다른 투자 상품과 연관시켜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2탄에서 만나요. 부동산과 미국 주식은 사랑이듯이 구독과 좋아요도 사랑입니다.